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학기 등교 확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등교 확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전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원래 계획보다 2달 앞당겨 7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구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 2단계 일상복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반려견이 짖으면 곤란할 때가 많죠. 잠시 뒤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이 짖는 이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이번 주 후반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설정돼 있는 만큼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코로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과 재확산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면서 접종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손 세정이나 손 씻기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공용 물품을 많이 쓰는 곳에서 손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학기 등교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광주 일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신학기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도 점차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등교 확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생산 보관 장소, 접종센터 등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생산업체나 공항에서 물류센터로 백신을 수송하는 경우 A급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편성하고 접종센터로 이동할 때에도 호위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산업체, 권역별 물류센터에는 상황실을 설치해 경찰을 상주시키고 접종센터에도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체험담이나 후유증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는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할 예정이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 수는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단계를 서둘러 다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YTN이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5%가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찬성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기, 인천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64.3%가 찬성했고 30.8%가 반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20대에선 찬성 70.6%, 반대 28.4%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단계 강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30대와 50대, 60대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단계를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 진보와 중도 성향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반면 보수 성향에선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금지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당구장협회 등 중소상인단체 11곳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현행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에 따른 실제 피해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사업장 매출이나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을 포함해 긴급대출이나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3주 동안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정부 서울청사,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폭넓고 두텁게 가급적 다음 달 중 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 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등으로 지난해 일시휴직에 내몰린 근로자가 8배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앞다퉈 벼랑 끝에 선 심정을 쏟아냅니다. 또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저는 이제 게임 산업을 하는데요. 제가 딴 업종을 하려고 해도 그 업종 명령이 안 됩니다. 사실 대기업인 보험사가 자기 마음 편한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생협약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시휴직자는 83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일을 쉬는 이유가 연가나 일시적인 병가, 육아 순으로 많았던 예년과 달리 회사 경영 위기로 쉬는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때문에 일시휴직한 사람은 모두 36만 명으로 전년보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가 큰 사업장이 11,000명 수준에 그친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처럼 대면이 많은 소규모 기업 직원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상 당장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 상당수가 실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곧바로 실업으로 가지 않고 휴직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의미거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일시휴직자가 1명 늘어나면 다음 달 취업자가 0.35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받을 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기업의 일시휴직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은 침체에 빠진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난업종 지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여행사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태로 1년을 견뎌온 여행업계가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등록 여행사의 4분의 1가량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우선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광업 재난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 4대 보험료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여행업은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3차 재난지원금 기준 집합금지 업종의 3분의 1 수준의 지원금만 받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매출이 없는 사업주가 직원 보험료와 임금 일부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한때 6,5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은행 교자 개설도 지난달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의 20%,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로 거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 전문가들 역시 세제 혜택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기엔 아직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주식은 어떻든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직접 조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상품이잖아요. 아직 암호화폐는 여전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그런 접근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인 학자와 금융전문가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에 대한 과세 논란 역시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누적 가입자 1,800만 명을 자랑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4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 뒤 상품 정보를 뒤늦게 바꾸거나 호언 장담했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토스 측은 광고만 실어줬을 뿐 모든 책임은 투자업체에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영주 씨는 지난 2018년 간편 송금 앱인 토스에서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를 접했습니다.
시행사에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원금 손실도 없었다는 말에 1,500만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원금 손실이 0%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팝업창에 토스의 부동산 소액 투자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라고 해서 그런데 1년 뒤 상품 정보가 달라졌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 일자가 1년이나 늦춰진 겁니다. 채권 상환 순위는 2순위에서 5순위로 낮아졌고 약속했던 수익금은 1년째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2순위였던 게 5순위로 바뀌기도 하고 1순위였던 게 갑자기 3순위로 바뀌기도 하고 당시에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단순히 테라펀딩의 오기제였고 300만 원을 투자한 A씨는 만기 일자가 지났는데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스 측에 항의했더니 투자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투자업체 P2P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투자 상품을 가운데서 토스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구조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스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 토스 측은 광고만 실어줬을 뿐 모든 책임은 P2P 업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고 본인들의 상품을 보여주는 역할인 거죠. 상품의 상세 내용들은 해당 운영사에서 이제 모두 관할하는 부분이라서요. 광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토스의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문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P2P 업체를 토스와 함께하는 제휴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처럼 보여요. 토스라는 곳을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속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기망했거나 전제는 실제 법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투자할 때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토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사람은 최소 400여 명. 기만적인 광고와 금전적 손실을 책임지라며 토스와 관련 P2P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6.7%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43억 6천만 달러 증가한 30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9.2% 증가한 2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로는 승용차 45.9%, 무선통신기기 33.6%, 반도체 27.5% 등입니다. 지역별 수출은 유럽연합이 53.6%, 중국 32.7% 늘었고 중동과 싱가포르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1.3% 늘어난 316억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LG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추진하던 롤러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G전자는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의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개발을 맡은 중국 패널 업체 BOE에 지난달 프로젝트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가 매각을 포함한 모바일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이르는 모바일 사업의 매각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롤러블의 출시를 포함한 계획에 대해선 향후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유충 발견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워터코디와 워터닥터로 불리는 수질검사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접수된 가정을 수질검사 전문가가 방문합니다. 측정 장비를 이용해 탁도와 잔류염소, 아연 등 7개 항목을 점검해 수돗물 상태가 어떤지를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선생님 가정의 수질검사 그 내용은 탁도가 0.09 기준 이내에 듭니다. 워터코디가 가정을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엔 워터닥터 인력이 투입돼 내시경을 통해 배관의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옥내 배관의 개량도 지원하게 됩니다. 수치로 제가 눈으로 보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딱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돗물 관리 서비스인 워터케어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 검사와 관리 전문가 30명에게 흉장을 달아주며 책임감을 갖고 수질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거해온 수돗물을 정밀 검사하는 장비실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께 이러이러라고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드리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천시는 가정집 수돗물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실 등의 식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터코디와 워터닥터의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새로운 서비스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 검출로 나빠졌던 시민들의 인식을 얼마나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검출 원인과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에는 고용권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석 조선대 교수 등 7명이 참여하고 조사 진행 상황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원안위는 조사단과 별도로 현안 소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도 열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10건 가운데 7건은 건조한 봄철에 발생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4,737건이 발생했는데 2월부터 5월 중순에만 66%에 달하는 3,11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발생한 산불로 산림 1,369헥타르가 소실됐는데 전체 피해 면적의 93%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불이 717건, 쓰레기를 태워 시작된 불이 649건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봄철에 고온 건조한 양간지풍이 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림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19 기원조사에 있어 중국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어떻게 확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중국이 충분한 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WHO와 중국이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확산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WHO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WHO 조사 보고서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일요일부터 봉쇄 조치를 상당 부분 해제하며 일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영국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7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1일 일요일부터 제2단계 일상복귀 조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봉쇄를 일부 완화한 데 뒤이은 조치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헬스클럽,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된 건 아닙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감염 후 회복돼 그린패스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I'm happy to be finally back. I'm happy we got the vaccines here so quickly. We got both, so I have the green passport. And now we can start to work out again. And let's hope it will stay like this and we don't go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수영장이나 영화관 등도 그린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28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일반 상점과 쇼핑몰 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אנחנו ממש שמחים לחזור, מתרגשים מאוד, מצפים לקהל שיגיע. 이스라엘에선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때 10,000명을 넘었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도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접종을 7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달 앞당겼습니다. And then all adults should be offered a jab by the end of July. We now think that we have the supplies to be able to do that.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월 말 목표를 달성하면 취약 집단을 더 빨리 보호하고 전국의 봉쇄를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2세대 백신이 곧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영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지는 영국 노팅엄 대학과 면역약품 개발사 스캔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뿐 아니라 N 단백질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조너선 볼 교수는 개발 중인 백신의 기본이 되는 플라스미드는 이미 다른 의약품에 쓰였고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어 조만간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대학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항체를 코와 목구멍으로 유도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특화한 방식으로 변이에 대비한 백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겨울 폭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미국 텍사스주는 날씨가 풀리면서 전기 공급이 재개되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주민은 1,00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차량 행렬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생수 배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But it only came on as a trickle. So we weren't able to get any water or anything like that.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텍사스 주민의 절반 가까운 1,400만 명이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water. That's what we're boiling water in.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수도 시설이 가동을 멈춘 가운데 곳곳에서 수도 배관이 얼어 터진 때문입니다. 대규모 송전망 장애와 전기 수요 급증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는 대부분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기를 공급받은 일부 주민에게 요금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수천 달러에서 만 달러 이상까지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이 나왔습니다. 변동 요금제로 전기를 사용하던 이들로 지난주 한파에 따른 전기 공급 부족으로 전력 도매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해결책 마련에 나선 주정부는 일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을 중단시키고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The legislatur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nd will work at great speed to fully address it. 전력 시스템을 시장 자율에만 맡기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텍사스주의 정책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지난주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자신의 11살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년 전 미국에 이민 온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은 텍사스주 전력회사를 피고로 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회사가 주민의 복리보다 이익을 우선시해 겨울철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달러, 약 1,1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휴스턴 외곽의 이동식 집에 이틀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살 크리스티안이 지난 16일 동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전력회사 측은 소장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반려견이 자주 짖는다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문제,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려견이 짖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지만 너무 자주 짖거나 심하게 짖으면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우선 반려견이 왜 짖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보통 크게 불안성 짖음, 경계성 짖음, 요구성 짖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불안성 짖음은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
혼자 남겨진 것을 불안으로 인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리불안 증상은 과잉보호로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보호자가 부재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 오랜 시간 짖기 때문에 이웃의 소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문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경계성 짖음은 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오거나 낯선 소리가 들릴 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 이를 알리고 짖는 건데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으로는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려움과 경계 등으로 인해 동시에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불안해서 짖는 불안성 짖음, 그리고 낯선 존재의 침입에 위험을 느끼는 경계성 짖음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요구성 짖음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짖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대개 먹이를 달라거나 놀아달라는 표현으로 짖는데요. 예.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 표현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보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요구할 때 보호자가 생각 없이 들어주기 시작을 하면 반려견 자신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짖는 것인데요. 예. 짖으면 해결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버릇없는 강아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 외에도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헛짖음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짖음이 길지는 않지만 습관화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짖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마치 그 어린아이가 징징거릴 때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려견도 짖는다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짖는 원인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경계성 짖음인 경우 좋은 방법은 주의 돌리기 방법입니다. 예. 반려견이 항상 짖는 외부의 자극, 문을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 소리,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돌리게 하는 건데요. 예. 보통 2인 1조가 되어서 한 분은 초인종을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반려견이 짖기 이전에 간식을 뿌려주면서 외부의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신호로 경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또 요구성 짖음에는 짖지 않고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얻을 수 있는지와 때론 원하는 대로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네. 짖을 때는 어떤 관심도 주지 않고 짖음이 멈추고 반려견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예뻐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다. 예. 불안으로 인한 짖음의 경우 노즈워크 놀이를 꾸준하게 해주고 산책을 통해서 운동과 활동성을 높여줘야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올바른 유대관계에서 서열 정리인데요. 반려견들이 행동 성향을 보면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서열의 리더가 되므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보다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보호자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따라듣게 되고 네. 그것만으로도 짖음과 서열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할 것은 걔가 앞으로 나갈 때 보호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차분하게 진정을 시켜주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엄마 아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 보호자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런데 반려견이 짖을 때마다 그 보호자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보통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반려견을 서둘러서 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이 방법은 반려견에게 방어적인 행동을 끌어올려서 짖는 행동이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보호자를 보도록 하고 앉아 교육을 지시를 해서 흥분을 가라앉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 보호자를 봤을 때 간식을 주면서 보상을 합니다. 반려견이 짖을 때 입을 잡거나 몸을 터치해서 대응 체벌하는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잘했어 하면서 터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개들은 더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개들이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하우스 교육이나 포인트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줘서 개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훈련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려견은 체벌보다는 칭찬과 보상, 또 유대감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반려견이 심하게 짖는 집은 그
지진 방지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성대 수술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훈련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지진 방지기는 전기 자극이나 내온양 방출, 진동,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충격기를 주는 지진 방지기 목걸이는 전압이 4,000V 이상 넘는 제품도 있는데요. 예. 경찰용 전기 충격기 전압이 평균 3,000에서 6,000V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몸집이 작은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지진 방지기를 채워놓으면 짖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지기를 빼면 다시 짖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진 방지기보다는 올바른 훈련법을 잘 익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산책할 때도 짖는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오토바이나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짖어서 놀라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할까요? 네, 반려견들에게는 사냥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냥감을 쫓아가서 잡으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특히 오토바이나 차량은 지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반사 본능도 빨라집니다. 위협이 느끼는 물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거나 불안하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이때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리 흥분을 하지 않도록 옆에 붙는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붙었을 때 보호자를 통해 안정감을 찾게 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위협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경계나 공격성은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기다려를 하고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산책 시 줄을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긍정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짖는 버릇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일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는 것만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 자극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산책 시 새로운 길이나 공공장소를 가보면 다양한 냄새와 사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동물과 관계 형성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때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엉덩이 냄새를 맡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다면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다른 강아지와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자, 반려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이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벌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새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감염병과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포용적 ICT 전략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선도대학 10곳이 추가 선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32개 대학 가운데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4년제 대학으로 대상을 늘리고 1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대학은 연구개발비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을 위한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도대학 선정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 공정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AI를 활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온실가스인 메탄을 화학연료인 에틸렌으로 바꾸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AI를 활용하면 변수가 많은 화학 공정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화학 공정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코로나19에 덜 걸리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팀은 어린이 48명과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면역 반응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의 면역 세포가 성인보다 코로나19에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대항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린이들의 면역 세포가 감염 부위로 재빨리 이동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린이들의 면역 체계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기술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도청과 정보 복사가 불가능해 미래의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단일 광저원을 개발해 양자 암호 통신의 기초를 마련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홍규 교수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